부교재, 주교재 홈워크 다 푸셨나요? 괜찮았어요? 그래요? 홈워크 난이도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요? 조금 항상 일부러 살짝 어려운 게 좋아요. 공부할 때는 플러스 알파. 조금 어려운 게 좋고. 여러분 어제 공부하셨던 거 그러면 제가 슬쩍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명사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다고요? 명사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꼬리를 달고 다니는데요. 명사 꼬리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뭐뭐 있어요? 마스크가 왜 안 움직이지? 자, 명사 꼬리 뭐뭐 있어요? ER, OR, EE, 뭐 션, 니스, TY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괜찮나요, 다들? 그래? 명사 우리 배웠죠 어제. 3교시니까 좀 알겠어. 그럴 수 있어. 자, 중요한 것은 얘는 어디 장소에 들어간다고 제가 몸으로 말해요 했잖아요. 어디 들어가요? 쏙 들어간다라고 배웠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이렇게 쏙 들어갈 때 얘들이 순서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사제성어 있었잖아요. 사제성어 뭐예요? 관, 부, 형, 명. 그리고 또 소부형명. 그거 느낌 좋았어. 그거 다 기억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부형명, 소부형명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이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로 쪼개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 한 개짜리일 땐 앞에 어나 언을 붙여야 되고 뒤에 여러 개일 때 s 붙여야 되고 불가산일 땐 아무것도 붙이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수량 형용사를 알려줬어요. 제가 머리를 잡으면 뭐라고 했어요? 머리는 셀 수 없다. 잘했어요. 머치리는 셀 수 없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개짜리들이 있죠. 한 개짜리 있는 놈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 애들은 어나더 단수라고 배웠어요. 뭐라고요? 이 애들은 어나더 단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셀 게 엄청 많아요. 한숨 어떻게 쉬어요? few, 셀 게 많이, many, 끝.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했죠? 이게 어제 배웠던 거. 오늘은 뭐를 배우느냐? 어제 배웠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걸 배울 거예요. 대명사 들어갈게요. 오케이? 대명사. 대명사란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 계속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명사도. 아시겠죠?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부르는 게 바로 대명사. 대신 명사다라고 기억하면 좀 편하고요. 대신 명사를 쓸 때, 대명사를 쓸 때는 일단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인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1인칭은 손을 들고 나랑 내가 포함된 우리까지가 1인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이렇게 말하면 1인칭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1인칭이에요. 우리, 내가 포함되니까. 2인칭은 뭐냐? 너랑 너희까지 싹 다 2인칭이에요. 너희가 싹 다 복수기 때문에 너희 이것도 2인칭이에요. 3인칭은 나 너를 제외한 나머지가 싹 다 3인칭이에요. 나 너를 제외한 우리 지금 뭐 지원쌤, 민지쌤 지금 교실 밖에 있으니까 3인칭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텀블러도 마찬가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죠. 이 텀블러 입장을 들어보는 게 바로 이게 3인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인칭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칭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다음 고비가 뭐냐면 이거 암기인데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이거 암기했을 때 혹시 I, my, me, mine 이렇게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배워요? 다행이다.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니까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I, my, me, mine을 기억하고 나서 그걸 쓴 적이 기억이 없어요. 새로 외워야 돼요. 밑으로. 토익은 자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전부 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주격이라고 부릅니다. 뭐선격이라고요? 주격,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I, we, you, he, she, it, they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I, we, you, he, she, it, they. 근데 이제 동그라미 it이 주어 자리에 오면 무슨 주어라고 했어요? 제가 가주어, 가주어 왜 쓴다고 했어요? 원래 주어가 어떠니까 상태가? D니까 투부정사랑 명사절일 때 가주어를 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좋았어.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 들어오는 것을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me, us, you, him, her, it, them이 있는데 조심할 거 you를 딱 보시고요.
U는 목적격이랑 주격이랑 생김새가 똑같아요. 목적어 자리에 U를 쓰거나 안 그러면 주어 자리에 U를 쓰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it도 그래요. 목적어 자리에도 it이 그냥 그대로 생김새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목적어라는 개념으로 또 나오는데요. 목적어 자리가 투부정사라든지 혹은 명사절일 때 보통 가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길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길면. 보통 이제 4형식이나 5형식일 때 많이 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주격이랑 목적격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려운 걸로 들어갈게요.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부혁명이라고 기억나요? 뭐라고요? 소부혁명. 소유격은 명사를 꾸미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유격이 나오면 뒤에 명사가 등장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의 것인지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소유격과 명사가 합체가 된다. 그러면 소유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소유격과 명사를 합친다는 개념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텀블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소유격을 써볼게요. This is my tumbler. 이게 소유격이랑 명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my tumbler라고 쓰는 게 귀찮아요. 두 단어니까. 그걸 줄여요. This is mine. 이거 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텀블러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제 건데요. 라고 말하는 게 소유대명사예요. 소유대명사란 소유격도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막 주장하면서 명사까지 한 방에 써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예요. 요거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소유대명사다. 기억하시면 되고 내려오다 보면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his입니다. 동그라미. 요게 학생분들을 열어놨죠. 왜요? his라는 것은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자동차가 참 마음에 든다. I like his car. 이렇게 말해도 되고 I like his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냥 I like his 이렇게 끝. 왜?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형태가 똑같거든요. 사실.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두세요. his는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 형태가 똑같아서 얘는 명사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회사 카드 corporate card라고도 하고 보통 회사 카드는 컴퍼니 회사의 것 뒤에 이렇게 s를 붙여가지고 카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봐왔던 문장 구조인데 여기에서 잘 들어요. company's card라고 해도 되고 companies라고 그냥 해도 돼요. 왜? 똑같잖아요. 이게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 형태가 똑같은 거는 his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사 뒤에 어포스피하고 s가 붙는 것도 그대로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허점을 많이 찌르거든요. 왜? 학생분들이 이걸 딱 보면 뒤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명사를 찾게 돼요. 본능적으로.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제기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가 있는데 요건 살짝씩 맛배기로 제가 건드려 볼게요. 제기대명사란 무엇이냐? 바로 주어랑 목적어랑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을 때 쓰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것들이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할 때 쓰는 거예요. 뭐랑 동일할 때? 좋았어. 지시대명사랑 부정대명사는 저랑 5분 있다 배울 건데 살짝 말씀드리면 지시대명사는 지시하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손소독제가 있죠. 제가 저 손소독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이렇게 말하는 게 지시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는 여러분들에게 학생분들 2명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부정대명사예요. 몇 명, 몇 개, 몇 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칭대명사부터 깔끔하게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칭대명사는요 오는 자리에 따라서 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경우는 주격에 온다. 오케이, 주격은 주어 자리에 온다. moved가 동사니까 she가 주어로 주격으로 왔네요. 2번을 보시고 likes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고 뒤에 you가 목적어인데 목적격 자리에 you라는 대명사가 왔네요.
자, 여기에 my 같은 경우는요, 보스가 누구의 보스인지 소유권을 보여주면서 소유격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해하시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입니다. 무슨 대명사라고요? 소유대명사.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소해하시죠? 일단 먼저 보여줄게요. my는 소유격이에요. 무슨 격이라고요? 소유격. 스카프는 명사예요. 이렇게 소유격과 명사로서 쓰는 게 안정적인 문장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뒤에 문장에 한 번 더 그 명사를 언급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 스카프는 검정색인데 그녀의 스카프는 흰색이다. 스카프, 스카프 두 번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스카프 검정색이고 걔 거는 흰색일걸?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소유대명사 특징.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해가지고 쓰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예요.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소유격과 명사를 합체시키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입니다. 괜찮을까요? 많이 힘들까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통 어려워하는데 제가 그럼 꿀팁을 드릴 거예요. 뭐냐? 밑도 끝도 없이 소유대명사를 쓸 수 없어요. 잘 봐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거 노란색이네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근데 잘 봐요. 제가 운을 먼저 떼요. 여러분, 저의 텀블러가 민트색인데요. 여러분들 거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텀블러를 의미하는 게 느껴지죠? 즉,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누군가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앞에 소유격이랑 명사가 한번 등장해야 돼요. 아시겠죠? 소유대명사를 쓰려면 앞에 소유격이랑 명사가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소유격을 써야 되나 소유대명사를 써야 되나 고민이 들면 앞에 소유격이랑 명사가 한번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저게 있어야지 뒤에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녀의 것 말도 안 돼요. 밑에 제기대명사는 보통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할 때 쓰는 겁니다. 뭐랑 뭐가 대상이 동일할 때? 이런 거. 저스틴 비버 형님 노래 중에서 You should love yourself라는 그런 가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가사가 아니란 건 알죠? 그 노래 자체가 전 여친한테 바치는 노래잖아요. 공개적으로 디스를 하더라고. 그 나라는 굉장히 무서워요. You should love yourself. 뭐 우리 엄마는 너 빼고 다른 사람 다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그냥 자뻑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죠. 맞죠? 친구가 힘들어하면 you should love yourself 이런 느낌으로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you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랑 목적어랑 같다 이 느낌. 이게 이제 제기대명사 첫 번째 쓰임이고 두 번째 쓰임은 강조용법으로 쓰는 건데요. 강조용법은요 수식어구로 쓰이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용법으로 쓰이는 건데 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편해요. 제기요 계획했어요. 이 이벤트를 스스로 알아서 이거. 근데 얘가 강조용법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막 나온다. 얘가 지금 가장 뒤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가기도 해요. 짜증나게. Jack himself planned this event 이렇게 쓰기도 해요. 써도 돼요. 근데 예전에 구토익에 한 10년 전에는 보통 여기에 by myself 이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요즘 신토익으로 오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그냥 himself 바로 그냥 툭 쳐버려요. 이런 건 이제 수식어구로 쓰인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3개를 빠르게 풀어보고 무슨 격으로 쓰였는지 체크. 갑시다. 1번 차라랑 보세요. 지금 for가 나오고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우리는 무슨 격이 필요해요? 목적격. 말해 뭐해. 2번 like가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네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목적격. then 3번 myself가 뒤에 나오죠. 주어랑 똑같은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주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I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몸 다 풀렸죠. 보통 15분 전까지는 몸 푸는 시간이고 지금부터 찐으로 올라갑니다.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가 있습니다. 지시 형용사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이 지시 형용사는 여러분들 어제도 배웠지만 명사를 꾸미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뭐를 꾸민다고요? 얘는 명사 꾸미기 위해 쓰이는 거예요. 명사 꾸미기 위해서. 이 지시 형용사라는 놈은 명사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를 가리킬 때 보통 쓰는 거예요. This area, that bridge. 요거 두 개는 단수 명사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These bags, those keys. 요거 두 개는 복수 명사를 가리킬 때 쓰는 거겠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가산 명사도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this랑 that이 가리켜야 되겠습니다. 이건 쉽죠? 여기서부터 마법의 세계. 제가 이 명사들을 지워볼게요. 명사들을 지웠다. 그럼 원래 문장이 터져야 정상이죠. 터졌나요? 안 터졌나요? 안 터졌어. 왜? 얘들이 지시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대명사도 되거든요. 지금부터 얘들이 대명사로 쓰이는 걸 배워드릴게요. that이나 those냐, this나 this나 이런 친구들은 대명사로도 쓰여요. 이렇게 일단 많이 쓰이는데 볼게요. My desk, 내 책상은 깔끔해요. 뭐보다? 내 매니저의 책상보다. 근데 책상을 두 번 말하기 싫은 겁니다. 데스크 싫어. 그래서 어떻게? 그 매니저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책상은 그 매니저 거보다 깨끗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명사를 두 번 쓰기 싫어서. 아시겠나요? 괜찮나요, 다들? 응. 그때 보통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that이에요. that이 앞에 나오는 데스크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매니저 것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this는 왜 안 되나요? this는 한 단어 이상 떨어져 있으면 못 씁니다. 영어에서 멀리 있다라고 느껴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this가 보통 대명사로 오는 순간은 구어체이거나 말할 때 쓰거나 안 그러면 주어 자리에 보통 this를 쓰죠. This is beautiful. This is my tumbler. This is mint tumbler. 봐요. that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많이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that만 쓰느냐? 아닙니다. those도 쓸 수 있어요. those는 언제 쓰느냐?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복수일 때 쓰는 겁니다. 위쪽은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일 때 쓰는 거고 아래쪽은 앞에 지시하는 대상이 복수일 때 쓰는 거라. that과 those의 차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요거 보통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침착하게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발동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뒤에 누군가의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소유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소유격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소유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의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소유격과 명사가 한번 등장을 해야지 그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뒤에 누군가의 것인지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고 앞에 소유격이랑 명사가 한번 등장을 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나요? 힘을 냅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웃으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1, 2, 3, 4. 어떻게 할만하신가요? 마지막 4번에서 살짝 머뭇거리네요. 괜찮아요. 1번 딱 보세요. 지금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this는 단수를 가리켜요? 복수를 가리켜요? 단수. 그럼 place가 정답인데 한 개 더 있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This is beautiful. 봐요. 되잖아요. this가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2번 볼까요?
rules가 복수죠. 그럼 that이 꾸며져요, those가 꾸며져요? those. 그런데 정답이 한 개 더 있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We follow those.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앞에 뭔가 언급을 했더라면. 3번 볼까요? boxes. 복수네요. 그러면 those가 튀어나와야 되고 box가 없어도 they will take those.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보통 학생분들이 난 이게 좋아, I like this는 하는데 I like those는 문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돼요. this가 되는데 왜 those가 안 돼요? I like this, I like these, I like that, I like those 다 돼요. 대명사니까. 4번 나왔네. 발동 조건 소유격이랑 명사 튀어나왔죠? 그리고 뒤에 of하고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앞에 이걸 가리키는 것은 work라는 여러분들 지금 단수로 쓰인 이걸 가리켜야 되니까 정답은 that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다들? 3교시 힘들죠? 마지막 간물이 남았어. 이 부정대명사. 오늘 이 부정대명사를 확실히 공부하면 강남역에 온 편도 지하철비 1200원이 빠질 거예요. 요건 정말 1200원 값을 합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부정대명사 some과 any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some이랑 any는 보통 형용사로서 여러분들이랑 좀 친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Some people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맞죠? 안 그러면 any question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럴 때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얘들이 대명사로 쓰이는 순간이 있어요. 콩짝짝 잘 봐요. 콩짝짝 쿵짝짝 some이 주어예요. 아시겠나요? 쿵짝짝 2번 볼게요. any money가 아니라 그냥 any가 목적어예요. Do you have any question? 여기서 question을 없애요. Do you have any 목적어입니다. If you have any problem 지우고 if you have any just call me. 보세요. 이게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some과 any는 대명사로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 저 봐요. 명사는 쏙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대명사도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쏙 들어가죠. 그럼 some이랑 any도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쏙 들어간다. 끝. 얘들이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남역에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some과 any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또 있어. 긍정문에서는 some을 쓰셔야 되고요. 부정문인 의문문 조건문에서는 any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를 선생님 부정문과 긍정문의 차이는 뭐예요? 해석으로 푸나요? 아니요. 문장에 not이 들어가 있으면 부정문이에요. not, I do not, she doesn't, I didn't not이 붙으면 any만 쓰면 돼요. 근데 not이 안 붙고 일반 평서문이다. 그러면 some을 쓰면 돼요. 이걸 기억하는 방법. 썸 탈 때는 긍정적으로 아시겠죠? 썸 탈 때는 우리 카톡하면 보통 긍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싸우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싸우면 아니 이렇게 죄송해요. 하루 8시간씩 해야 돼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아시겠죠? 자 싸우면 아니 라고 싸우면 되고 썸 탈 때는 긍정적으로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됐죠? 이렇게 우리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문법.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명사로 끝내는 문장을 좋아하는 것은 영국 영어예요. 예전에 셜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보신 분 있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던 그 주인공 나오잖아. 베네딕트 컴버비치 걔 나오잖아. 근데 영국식 영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뭐 미국식은 Do you have any question? 이렇게 부드럽게 끝내는데 영국식은 Do you have any?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I don't have any. 막 이렇게. 딱딱하게 대명사로 끝내는 걸 좋아하는 거는 보통 영국식 영어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끝날 수 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하철 편도비가 빠졌으니까 제가 왕복비까지 빼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이 부정대명사 시리즈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other, the other, the others, one, another 이런 거 막 배웠죠? 그걸 제가 싹 다 끝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하. 필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되니까 이해부터 먼저 해보세요. 두 아이가 있어요. 두 달걀이에요.
달걀이 두 개 있으면 제가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달걀이라고도 불러도 되지만 첫 번째 거랑 나머지 하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칭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달걀이라고 안 하고 첫 번째 것이라고 부를 때 하는 게 바로 원이에요. 첫 번째 거 이렇게. 나머지 하나라고 칭하는 거를 the other라고 칭합니다. 뭐라고 칭한다고요? the other예요. 자, 손을 딱 들어보면 오른손이랑 왼손 두 개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 거 뭐라고 불러요? One is right hand. 나머지 하나는요? The other is left hand. 끝. 두 개 있을 때 쓰는 전략입니다. 이해했어요? 두 개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애기들이 두 명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선택지가 두 개 이상 있는 게 훨씬 많죠. 훨씬 많다라고죠. 여기 제가 다 그릴 수 없을 만큼 겁내이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겁나 많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무조건 첫 번째 아이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무조건 원입니다. 이 달걀은 무조건 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두 번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이. 이 아이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두 번째 아이는 the other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뜻하는 another로 써야 돼요.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니까 an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another라고 했어. 또 들어갑니다. 이 세 번째 아이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아이 라이언. 이 친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친구도 another라고 불러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니까. 라이언까지 끝났고 또 들어갑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이제 그림 실력이 다 끝났는데. 자, 이 나머지 이 빨간 아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another예요. 이 무조건 또 다른 하나는 another라고 부르면 돼요. 또 다른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an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 실눈캐. 죄송해요. 그림을 못 그리겠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도 another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한 친구도 또 뭐라고 불러요? 요도 another 하다가 마지막 최종 친구한테 왔어요. 최종 친구 이 아이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마지막 하나니까, 나머지 하나니까 뭐라고 부를 거예요? the other. 굿. 이걸 이해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the 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쟤도 나머지 하나였으니까 the other였죠. 근데 이게 두 개 이상이 될 때는 그 사이에 싹 다 another로 채우면 돼요. 우리 반에 지금 잘 봐요. 선생님 지금 3명 들어오죠. 첫 번째 쌤 민지쌤이죠. 맞나요? 그럼 그 쌤을 뭐라고 불러요? 첫 번째 쌤을 원. 그럼 두 번째 쌤 지원쌤 뭐라고 불러요? another. 그럼 마지막 저를 the other.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3명이면. 근데 우리 반 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학생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두 번째 학생 another.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까지 갔어. 마지막 학생 뭐라고 불러? the other. 끝났잖아. 근데 문제점이 한 개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을 어떻게 다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설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청 사람이 많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정도 범위를 잡고 싶어요. 첫 번째 범위를 딱 잡았어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범위를 바로 썸이에요. 그래서 썸이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범위를 잡았을 때 그거를 썸이라고 불러요. 몇몇이라는 표현이 돼요. 몇몇.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잡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썸이라고 잡으면 돼요. 뭐라고 잡는다고요? 썸으로 잡았는데 아직도 남았죠. 그럼 두 번째 범위를 설정해요. 야, 그럼 썸에 안 들어가는 두 번째 범위를 설정하자. 그럼 두 번째 이 범위를 뭐라고 부를까요? others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others. 자, 봐요. 왼쪽을 썸 학생으로 잡았죠. 제 기준 정면에 있는 학생들을 뭐라고 잡아야 돼요? others로 잡아야 돼요. 근데 학생도 남고 여기 달걀도 남았죠. 마지막 모든 달걀까지 다 퉁쳐가지고 잡고 싶어요. 제가 이때 쓰는 게 바로 the others입니다. 학생 썸 잡았고 가운데 학생 others로 잡았는데 오른쪽 학생들이 남았네. 제 오른쪽 학생들을 어떻게 잡아요? the others로 잡으면 돼요. 필기는 제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걸 이해해 보세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범위 설정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은 제가 다 지우고 지금부터 텍스트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선택지가 두 개일 때는 첫 번째는 원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죠? 아주 좋다. 이거 이제 선택지가 두 개일 때. 선택지가 두 개 이상이 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죠? 원. 또 다른 하나는 이건 확실하게 됐네. 또 다른 하나 또 한 개 더. 계속 하다가 마지막 한 개를요. 디아더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범위 공격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범위를 뭐라고 잡아? some. 여기 안 들어가는 또 다른 몇몇. others. 나머지를 포함한 싹 다, 전부 다. 그런 건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요게 끝이고 범위 두 개 이상 두 개. 요게 요 표현들인 거죠. 근데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 마무리, 나머지를 포함했을 때 항상 뭐가 붙었어요? 더라는 것은 나머지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가 한 개면 그냥 the other. 그 나머지가 한 개 이상이면 the others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때때로 문제를 풀 때는 some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몇몇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그냥 some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some을 잡아버렸어요. 첫 번째 범위를. 그쵸? 첫 번째 범위를 간접적으로 잡았으면 그 다음에 잡을 때는 무조건 other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some이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도 그냥 왼쪽에 앉아있는 몇몇은 이렇게 좋아하던데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몇몇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이 some이라는 게 직접적인 범위 설정 단위가 안 나와도 여러분들께서 유추해내는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 해커스에 있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범위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절대 안 까먹게 제가 한개 알려드릴게요. The Others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보통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The Others? 미국 영화예요. 여기 포스터가 있어요. 여기 애 엄마가 있어요. 여기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둘이잖아요. 분명 둘인데 두 사람일 때는 원이랑 the other를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영화 제목이 왜 the other 쓰겠어요? 공포 영화라서요. 엄마랑 아기를 제외한 나머지 귀신들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 나왔을 때 포스터만 보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소름 돋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로 치면 포스터가 있는데 이정재랑 황정민이 있어요. 근데 포스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영화 제목은 새 친구들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뉘앙스로 확 다가온 거예요. 왜? 문법을 알면 그렇게 싹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The Others 나중에 영화 꼭 보시고 공포 영화에 반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두 개일 때, 세 개 이상일 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 설정할 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었나요? 되어야 해. 오른쪽에 1번, 2번, 3번, 4번을 푸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우라고 한 것만 지워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북을 지우시고 두 번째 문제에서 people을 한번 지워보세요. 그 다음 푸세요. 파이팅! 갑시다. 1번 보도록 할까요? 1번을 짜라랑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뒤에 the other가 나왔다라는 것은 나머지 한 개라는 것이고 첫 번째 있었던 거는 무조건 원이라고 잡을 수밖에 없어요.
another로 잡아버리면 앞에 원이 있었어야 됐겠죠. 근데 앞에 원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거 the other가 되려면 나머지란 의미인데 아니고 some이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범위가 되죠. 3번 같은 경우는 time을 꾸며줘야 되겠네요. time을 꾸밀 때는 sometime이라고 꾸며줘야 되겠죠. 4번은요. of the two children 애기들 2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지 is라는 동사랑 수일치가 되는 거겠죠. 이게 끝입니다. 조금 빡셀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오늘 열정적으로 배운 이유는 내일 오시면 저와 함께 얘들이 형용사로 쓰이는 순간을 배울 거예요.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의 상관관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숙제를 좀 푸시거나 주교재를 풀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형용사까지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잘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한 홀수 문제 정도만 풀어볼까요? 즐겁게. 홀수 문제 위주로 풀어보세요. 1357 파이팅! 가볼까요? 1번. 1번을 잘 봐요. 지금 빈칸 앞에 to가 있습니다. 전치사. 전치사 뒤쪽에는 우리가 이제 명사가 필요한데 supervisors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대명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보기 중에 정답은요. 소유격. Their supervisors. 그들의 관리자들. 끝.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arrive가 동사고요. documents가 주어인데 s가 붙었으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복수를 꾸밀 수 있는 지시형용사는 도주 이렇게 풀면 됩니다. 했나요? 좋아요. 울지 마시고 또 어디 있냐면 5번 갑니다. about이 전치사입니다. 뒤에 vacation plan이 명사입니다.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격은 무슨 격? 소유격. 정답은 her.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외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some과 any가 이제 있었는데 some은 보통 긍정문에 쓰고요. any는 보통 부정문에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파트 5를 넘어선 파트 7이나 6에 나올 때 any를 긍정문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강조할 때. any가 보통 긍정문에 오면 해석 자체가 어느 무엇이라도 라는 표현으로 써먹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학생의 질문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any student ask me something 이런 식으로 누구라도 물어보세요 라고 말할 때 쓰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any라는 거 자체가 긍정문에 오는 순간도 있어요. 그거는 파트 5는 아닐 거예요. 파트 5에 오면 문법이 망가지니까. 파트 7이나 6에 나올 건데 오늘 제 말을 기억해뒀다가 파트 7에 any가 딱 긍정문에 나오면 이거 그건데 라고 느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해석을 할 때 어느 이것이라도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긍정문에 any가 나오면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효과음 좋았어. 바로 푸세요. 효과음 좋았다. 일본 지났어. 일본에서 많이 먹거든요. 다 했어요. 같이 좀 좋을 것 같아. 두개 정도. 두 개 정도 하실 거예요. 그래요? 괜찮은데 뒤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만 가는. 중간중간한 거 없었어요? 그래요? 오. 이거 40%야 될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 이제 함께 할까요? 고통을 분담할까요? 1번. 1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 보기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헐스 메이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헐스라는 것은 소유 대명사예요. 소유격 헐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헐스 메이저는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메이저도 명사고 헐스도 대명사, 소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헐즈만 쓰는 게 맞겠죠. 만약에 헐 메이저였다면 제가 좀 고민을 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2번은 많은 분들께서 틀리셨던데 침착하게 보도록 해요. 지금 arrived가 동사고 were picked up이 동사고요. boat가 또 동사인데 접속사가 2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접속사 플러스 1개가 항상 동사의 개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접속사 2개니까 동사 3개 딱 나왔잖아요. 그쵸? 이 동사 앞에 주어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발견하자마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를 지워버리면 A랑 C는 지웠어야 돼요. 아시겠죠? A는 목적격이니까 탈락이고 themselves는 제기대명사니까 목적어 자리 오니까 탈락이죠. B 아니면 D가 정답인데 B는 뭐냐면 소유대명사예요. 무슨 대명사라고요? 소유대명사 발동 조건 혹시 기억나요? 소유대명사는 앞 문장에 뭐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소유격이랑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they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앞 문장에 누군가의 소유격과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뒤에 theirs를 정답으로 골랐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D예요. 주격. 3번에 several suppliers의 동그라미하고 위에 some이라고 딱 적으세요.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몇몇의 공급업자들은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이 업체에서 요즘에 좀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세요라고 말해서 공급 공장에서 오케이 할인해 줄게요라고 동의했어요. 근데 몇몇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unwilling to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some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몇몇 뭐라고 잡아야 돼요? 범위 설정 others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C예요. 근데 이 C를 정답으로 고르고 보니 궁금증이 들었어요. 지금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가 또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겠죠. 왜? the others가 아니라 others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몇 명이 더 남은 거예요. 더가 붙어야지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했겠어요? 기권했겠죠. 고민하거나 관망 중이겠죠.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4번 by가 튀어나왔네요. 전치사. 전치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C는 탈락을 시킬게요. A냐 B냐 D냐의 싸움인데 갑자기 hers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얘는 소유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소유격이랑 명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A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녀로부터라는 표현이 되는데 말이 이상하고 그녀 스스로 알아서라는 표현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공장을 방문했다. 그녀가 Miss Coll이라는 사람. 5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are relieved니까 복수가 나와야 되니까 앞쪽에 복수 주어가 될 수 있는 some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는 some이 주어니까요. 대명사잖아. 6번 딱 보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6번 보니까 of other major university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장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교들의 그것보다 뛰어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facilities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교에 있는 laboratory facilities 실험 시설들은요 다른 대학교에 있는 실험 시설들과 견줄만하다라는 표현. 그럼 이 facilities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니까 대수로 가리켜요, 도주로 가리켜요. 정답은 D. 7번. 리틀턴 매거진이 보여줬다, 나타냈다. 뭐를요? 인터뷰를요. 어디에? 조지 콜린스란 작가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유명한 잡지 에스콰이어. 에스콰이어에서 정호연 씨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분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인터뷰를 했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 인스타에 올리라고 하겠어요? 자기한테 올리겠어요?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야죠. 보그 이런 데서. 맞죠? 이 매거진도 마찬가지. 그의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것의 웹사이트에 올렸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작가님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들 자체의 매거진 웹사이트에 올리려고 돈을 그렇게 주고 섭외를 한 거겠죠. 8번. 어원이 나왔네요. 관사네요. 관사 뒤에 나오는 거 얘기해 주세요. 명사. 보기 중에 명사는 good job D예요. 9번. to promote가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동사 출신입니다. 뭐 출신이라고요? 타동사는 뒤에 뭐를 취해야 돼요? 목적어. 보기 중에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뒤에 거가 정답이겠죠. 투부정사의 목적어 사리니까. 아우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명사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반드시 기억해요. 대명사, 부정대명사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오른손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나머지를요. the other.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복습 잘 해주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투표하시고 안녕. 고생했습니다.